이자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자신들이 이 정도의 기득권을 갖게 된 데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누구야? 북한과 중국이지. 이 정도만 투약을 하더라도 뭐 커피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게 된다 그러면 뭐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삭제되는 상황은요 충분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해골찬 선생께서 베트남에 갔는데 아마 거기서 중국 아이들을 만났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 선거 부정에 소위 가장 큰 동반자이고 협력자이고 상부기관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망가지고 있고 또 멕시코에서 마약 조직이 소탕이 되어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목을 쫙쫙쫙쫙 이렇게 조여오고 있거든. 그러면 한국에서 저질렀던 이 부정, 조작, 사기 이것을 제일 잘 알고 가장 많이 협조한 사람이 바로 이 해골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골찬을 우선 없애버린다. 즉 전문용어로 삭제를 시킨다 그러는데 이 해골찬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이 선거 사기, 불법 조작, 선거 부정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며칠 전에 전한길 선생님하고 벌레 먹은 수참 강아지하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자, VON 김명 대표가 5명 얘기를 했어요. 자, 죽은 해골찬, 그 다음에가 지금 행안부 장관 하고 있는 윤호중, 그 다음에 선관위에 고급 위원까지 했던 조혜중,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장 했던 양정철이,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까지 했던 고한석이, 이 5명 얘기를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네들이 불쾌하거나 너네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날 고발해라. 김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해찬이는 뭐 죽었으니까 원흉은 원흉이 돼. 제껴졌으니까. 윤호중이도 보면 얘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왔는데 얘가 지금 빵살이를 하고 어려서부터 단국가 활동을 열심히 하던 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관이 돼 있다고. 근데 얘가 바로 일렉션 프로 등 선거 조작, 선거 사기에 주범 중에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양정철, 조혜주, 고한석 이 사람들이 지금 부당하게 자신들의 이름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김명 VON 대표를 갖다 고발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사람들 이름이 미국에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신고들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미국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중국 입장 어떨까요? 큰일 난 거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덮을 수가 없고 중국이 이제 직접 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양정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떠돌아다니는데 중국 국간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지. 응? 국간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진 않고 각 곳에 나가 있는 상업회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상황이 좀 더 불리해지고 이란이 박살이 나고 모든 부정선거에 전 세계적인 이런 불법 카르텔이 드러나니까 그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김명 대표가 공표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될 거야. 왜? 얘네들이 잡혀갖고 뭔 사실이라도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큰일 나거든. 특히나 이 양정철이 이 자식은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2020 4.15 총선하기 전에 2019년도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학교라고 있어요. 당교라고 하는데 그 당교와 민주당과의 아주 끈끈한 이런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왔고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양정철이가 드러냈던 표정, 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입이 바닥바닥 떨면서 얼굴이 팍 질려갖고 오히려 두렵다고 겁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해외로 도망가 버렸죠. 여기 보면은 고한석이 같은 경우도 걔가 중문과를 다녔어요. 서울대학교. 그런데 학창 시절에는 누구도 중문과 학생들이 고한석이가 아버지가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는데 대만에 오랫도록 나가 있었고 대만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외교관 특례로 해갖고 서울대학교로 올 때 다른 거 가면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태돼서 제적당해서 잘려나갈 텐데 중문과로 온 것도 보면 이제 중국어가 잘 되니까 대만에서 오래 살았다 그래요. 몇 년 살지 몰라 한 10년 가까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이 굉장히 편했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아이가 학창 시절에 1학년 때는 정신없이 놀고 강남 디스코텍 다니고 이러던 애가 그의 겨울이 지나 1학년 겨울이 지나면서 무슨 동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선봉에 서서 소위 운동권에 빠져서 갑자기 운동권 학생이 된 거야. 그때만 해도 중문과 다녔던 사람들은 몰랐어. 저도 중문과 다녔는데 한석이가 그런 배경이 있었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도 내가 2011년도에 내가 국정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어느 날 나보다 훨씬 대선배 되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 선배님 말씀이 자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 다닐 때 고한석이라고 있었냐? 그랬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선배님 얘기가 내가 확인할 게 있는데 진짜로 다녔나? 또 물으죠. 그래서 예. 진짜로 중문과를 다녔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퇴직자 모임에서 나온 얘기인데 고한석 군 아버지가 우리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는데 대만에 오래 나가서 파견 근무를 해서 국가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김낙중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 때 그 아들 고한석이 체포가 되고 또 깜빵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 간첩 황인호의 지령문을 항문에 꽂아서 나오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더 가중처벌도 받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 고한석 군의 아버지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우리 대공수사국 요원들로부터 굉장히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정말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 대공수사국 직원들에 대한 아주 비난과 신란을 그날 아주 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제 고참된 다 80이 넘은 선배님들이죠. 듣고 계시다가 도대체 이제 괘씸하게 짝이 없으니까 우리 중앙정보부 선배님이 저를 기억을 하시고 자네가 중어중문과를 나왔으니까 고한석이를 아느냐 물으시던 이제 그런 하문을 하셔서 대선배들께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정원을 20년 근무를 하고 나오고 나서 고한석이 아버지가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만에 모종의 임무가 있어서 거기에 아주 장기간 대만에 체류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하는 연세대 법학부의 교수 이철우 교수도 자기 아버지 이종찬의 외교관도 아닌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해외 나갔던 그것을 이제 외교관 자녀 특례로 해서 서울법대를 갔다가 특례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나라에 굉장히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는 중앙정보부 출신이고 그 자녀들은 서울대학교에 외교관 특례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입학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아버지의 덕,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음덕으로 서울대를 다니게 됐다. 정말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정원 외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제 졸업하면 서울대학교 졸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5명에 해당되는 고환석이도 그런 배경이 있는데다가 여기에 지금 이해찬이 죽었지만 윤호중이 이자도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던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리고 양정철 얘는 이제 외대를 나온 아이인데 이 녀석도 지금 보면은 그 아주 중요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고 뭐 조혜주 이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자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돼? 자신들이 이 정도의 기득권을 갖게 된 데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누구야? 북한과 중국이지. 김민석이가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할 때 김민석이랑 같이 부원장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김민석이랑 같이 또 보니까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비슷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 가장 하버드스럽지 않은 쪽이 그 케네디 스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후에 고환석은 SK에 취업을 해갖고 중국 나가서 뭐 몇 년을 또 있다가 왔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가 제거가 되고 이란의 군 지휘부가 제거된 일, 멕시코의 거대한 마약 조직 엘멘초, CJNG, 칼리스코라고 하는 이 신세대 마약 카르텔이 이번에 박살이라면서 그 수배가 제거된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모아져요. 뭐로? 선거 부정, 불법 조작으로 좀 모아진다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그 시기가 싱가포르 간다 그러죠? 싱가포르 왜 가야 될까? 응? 싱가포르 왜 가야 될까? 머리로 굴려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싱가포르밖에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싱가포르에 가서 머니런더리 했던 돈을 갖다가 중국으로 헌납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받아줄 테니까. 그런데 이미 거시기가 싱가포르 가려고 그러면 또 애지중지가 또 먼저 가 있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신호도 모르는 걔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러려고. 너 오려면은 선물 갖고 왔마. 무슨 선물 가지고 가야 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 K10, 자주포 자동으로 탄약, 장약 옮기는 또 같이 세트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우리도 흑표전차. 응?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현무, 총공 이 미사일 시리즈. 그 다음에 가장 중국 공산당이 탐을 내고 있는 우리 카이, KAI. 저 경남 사천에 있어요. 카이가 개발한 전투기 FA50, 그 다음에 KF-21. 지금 KF-21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 팔고 있는 F-35 스텔스만큼이나 좋은 비행기라 그래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와 관련된 기술은 이미 거시기 손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시기가 그 자료, 비밀 자료들 다 갖고 가서 행님요, 나 좀 살려주이소 이렇게 하겠지 갖고 싱가포르 가서.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까? 중국은 일단 지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방위산업에 고급진 기술들은 다 빼가겠죠. 그리고 돈도 받아가겠지. 뭐 돈도 한 몇백 조 챙겨갈 거야 중국 애들이. 왜 뭐 너 지켜줄래니까 그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할 테니까. 자,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중국이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웜에 고마워버려. 어서 와. 우리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자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자, 중국이 거시기를 받아줘. 그럼 뭐가 완성이 돼? 전 세계 선거 부정 조작을 중국이 했다라고 지금 확인시켜주는 게 되잖아. 그러면은 돈은 받아놓고 우리의 K10 그 기술 다 받고 천무, 현궁, 현 시리즈 다 받아놓고 카이의 KF-21, FA50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기까지도 다 기술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야 내가 미쳤냐? 너를 갖다 받아서 우리 땅에다가 잠재워주게? 너를 갖다가 인정해준다는 게 뭐야? 우리가 전 세계 선거 조작, 불법 조작, 선거 사기의 핵심 근원지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니. 거시기야 안 그냐? 먼저 가져와 쓰겠다 하면서 중국 국간정부가 할까? 중국 국간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 천만에. 중국 국간정부의 지시를 받아 산업회들이 하겠지.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을 미국 정보국에서 수집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국정원에서 나에게 알려줄까요? 이런 얘기를? 아니면 일본의 내각조사실에서 저에게 이런 관계들을 알려줄까요? 글쎄요.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죠? www. 그 다음에 K, 코리아라는 얘기죠. K-CIA.kr입니다. 한국의 MIS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저희 민간 조직의 KCIA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을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는 저 평양에 저 돼지가 새벽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흑흑거리고 운다는 것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할까? 왜 알아요? 다 들으니까 알지. 그러면 거시기가 한국은행부터 돈을 갖다가 수백조를 빼돌리고 싱가포르 가서 뭔 짓을 할 거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미국이 먼저 파악하고 있죠. 지금 먼저 파악하고 있고 또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도 꿈에 나타나서 미국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용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응? 너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니? 꿈속에서 나타나서 우리 저 미국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시기 동향도 얘기해주고 멕시코 엘멘초 얘기도 해주고 또 이란의 하메네이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대화를 해갖고 들어서 알지. 어떻게 알겠어? 그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상상력이 좋아서 뭐 소설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